학부형 여러분, 아이들의 여름 방학이 한창인 요즘 여러분들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방학이 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전 오늘 방학간 자녀 교육에서 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넣고 이 전문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글짓기를 하는 걸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힘들어합니다. 방학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학 기간에 무엇인가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이 물음에 도움이 되는, 또 방학간 자녀 교육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들이라 할까, 경험들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글짓기를 잘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지급하는 그 모든 학과목들은 그 어느 곳이나 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야 할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들은 것처럼 자기 자식이 수학 공부에는 대단한 열성을 보여줬는데 국어 과목, 특히 글짓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들이 그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글짓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은, 글짓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오희가 많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오희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학생들은 글짓기 하면 두려움부터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희, 소유와 활용의 부족으로 생기는 아이들의 이 두려움이 부모들에겐 참 걱정거리가 하나 수 없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이들이 글짓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책 읽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양한 독서입니다. 아이들은 그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은 오이도 소유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동화나 동요, 동시, 아동 소설가 같은 거기에 담겨진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들도 미처 몰랐던 그런 표현도 알게 되고, 또 특히는 언어뇌가 자극돼서 보다 생동하고 정서가 풍만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글짓기의 첫걸음은 독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습관이란 말이 나온 김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도 21번 이상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들인 경우 손 씻기나 이닦기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위생 간수를 형성시켜 주는데,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21번 이상 반복하면 그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중도 간단 없이 매일 꾸준하게 하면 좋은 책 읽기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부모들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짤막한 문장들을 읽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을 읽은 다음에는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말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점차 짧은 문장으로부터 긴 문장으로 서로 말해보는 과정에 아이는 책을 읽고 싶은 그런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책 읽기에 취미를 붙이게 됩니다. 이로부터 책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있는 그런 그림책을 먼저 선택하고, 점차 단편 소설, 나아가서 장편 소설들과 같은 이런 책들을 읽게 합니다. 이 방법대로 해서 어느 한 가정에서 책만 보면은 잠들곤 하던 그 자식이 열성 독서가로 된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자녀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란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직접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도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학간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창작품 제작이나 악기 배우기와 같은 그런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럼 이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 자식들이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창작품이라고 하면 무엇을 만들겠는가 하는 것을 털어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지식에 기초해서 교과서나 학습장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고 또 보면서 기발하게 쓸모가 있는 것을 작성하도록 지혜를 합쳐줘야 합니다. 그림책이나 만화 영화를 보아도 그 속에 자기가 작성한 것과 연관된 지식이 없는가,
또 그 자기의 창안품에 이를 어떻게 활용해 보겠는가를 이런 먼저 생각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그 창안품 제작이나 재능을 배울 때에는 적극 고무 격려해줘야 합니다. 비록 요란하지는 않아도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의식, 또 그것을 가져다준 그 배움의 즐거움을 스스로 알도록 적극 고무 추동해줘야 합니다. 예, 그럼 이 방학간 자녀 교육에서 부모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방학 기간에 이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또 저 과목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많은 학습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방학의 그 날과 날들이 많이 듣고 보고 또 만들고 체험해보는 그런 새로운 일거리들로 흘러가도록 그 품을 들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전당, 또 동물원, 이런 물놀이장 등 이런 참관과 교nak, 이런 등산 같은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조금 찾아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예,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 자녀 교육도 역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방학 기간 자녀 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돌려서 그 방학을 우리 학생 소년들이 꿈과 포부가 더 크게 자라고 또 지식의 탑을 쌓아가는 즐겁고 의의 있는 기간으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